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생각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슬며시 옵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그 선택을 왜 했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후회라는 것은 참 끈질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비슷한 장면을 보거나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다시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가슴 어딘가에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꺼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지도 못한 그 무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잘못은 간언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된 일은 거스를 수 없으며 지나버린 것은 따져도 의미가 없다. 논어 81편. 처음에는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건 따지지 말라고. 그럼 그냥 덮고 살라는 거야. 그런데 공자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그 뜻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습니다. 일부 공자도 후회했습니다. 공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깊은 말씀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 하지만 공자의 삶 안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림자 하나는 바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하나가 공자의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시를 배우라, 예를 배우라 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수백 명의 제자에게는 밤을 새워 가르침을 나눈 사람이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진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공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뚝뚝해지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공리였습니다. 그리고 공리는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간 아들. 공자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깊은 마음이었을까요? 충분히 하지 못한 말들,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공자는 아들의 죽음을 겪은 뒤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건 굳이 기록이 없어도 느껴집니다. 사실 공자의 삶에는 후회라 부를 만한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찾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인가? 그 질문을 안고 말년을 보냈을 공자를 생각하면 그가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공자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도 탁월한 사상가도 후회 없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후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부 후회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 다른 하나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일은 적어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한 것은 영원히 만약에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 아이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연락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 만약에가 끝이 없으니 후회도 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자가 말한 것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나버린 것은 따져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나간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금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회하는 그 기억을 아무리 오래 붙잡고 있어도 그 기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아무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자가 지나간 것을 따지지 말라고 한 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후회를 안고 사는 것과 후회에 눌려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안고 간다는 건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기억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눌려 산다는 건 그 기억이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지배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구별입니다. 참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그 두 가지가 얽혀서 아주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람을 대하면서 어진 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논어 공야장편. 이 말은 원망을 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망을 숨기고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는 겁니다. 원망은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것과 계속 품고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원망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그 사람을 머릿속에 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다시 믿거나 다시 가까이 하거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 그 사람에게 내 오늘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물었습니다.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아림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논어 위령공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 이것은 동시에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상대를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해가 생기면 원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부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남에 대한 원망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게 남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건 어느 정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헤아려 줄 수 있는데, 나 자신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 없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면서 그랬는지, 무엇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허물을 알면 고쳐라.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논어 하기편. 그런데 이미 고칠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칠 수 없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나간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잘못을 또 만들게 된다고. 과거의 허물에 매여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그때의 이해로, 그때의 감정으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틀린 것처럼 보여도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더 지혜롭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가, 그 후회가, 그 아픔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합리화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리화와 용서는 다릅니다. 합리화는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되 그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5분 늦은 사과도 사과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마음을 다치게 했던 사람, 아니면 그냥 어느 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버린 사람. 한 번쯤 생각은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연락하기도 어색한 사람.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 명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됐어.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때 일을 꺼내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아.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였는데 그걸 오래 품고 있다 보니 어느새 큰 바위가 된 느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알면 고치는 것이 귀하다. 논어 하기편. 몇 년이 지났어도, 몇십 년이 지났어도 사과는 늦지 않습니다. 사과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세요. 한마디. 요즘 생각이 났어요.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래전부터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면 마음속으로 전해도 됩니다. 진심은 어디든 닿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직접 들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멀어진 친구에게 문득 연락을 했더니 상대방이 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연락 한 번이 수십 년의 거리를 좁히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고 연락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용기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줍니다. 지금 떠오른 그 사람에게 오늘 짧게라도 마음을 전해보시겠어요? 문자 한 줄도, 마음속 말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후회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후회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공자도 후회했고, 우리도 후회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따지는데 머물지 말라고.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지금을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안고 가되 그것에 눌려 살지는 않는 것. 그 구별이 지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더 지혜롭다면 그것은 그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늦은 사과도 사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후회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원망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고 만족하는 자가 부유하다. 논어 도덕경.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한 적은 바로 과거의 기억과 오래된 후회입니다. 그것을 안고 가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그 순간을,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소중한 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